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4월 26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앞서가지고 아침에 창릉천을 이용해서 걸어왔는데 사무실까지 너무 좋았고요. 아침에 햇살도 너무 좋았는데 보이시죠? 이 달팽이가 창릉천에서 열심히 걸어가고 기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달팽이를 보면서 늦더라도 천천히 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할 주제는 많은 분들이 감사스마일에게 물어봐서 제가 이거를 방송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일단 말씀 좀 드리려고 덕은 DMC 에일리넷들 센트럴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니까 아파텔이죠. 아파텔 에일리넷들 이걸 분양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에게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고 또 애청자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셔서 제가 오늘 제 생각을 좀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먼저 지금 이 센트럴 8, 9, 10블록 오피스텔 공급 안내지를 갖다가 제가 단톡방에서 제가 이거를 다운받아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오른쪽 편이 8블록이고요. 왼쪽이 이제 8블록, 9블록 부지에서 이제 오피스텔 두 동이 들어가고 10블록 쪽에 한 동이 들어가는데 이 앞쪽이 GL 오피스텔이고 뭐 소공원 있고 주유소가 있는데 한강이 전혀 뭐 조망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지난번에도 제가 DMC 엘리넷들 덕은 센트럴 관련해가지고 오피스텔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던 영상이 있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3룸으로 배치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2룸으로 이제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정말 얼마나 분양가가 나올까 그런 부분도 제가 궁금해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분양가가 세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세대수도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210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저는 투자나 실거주로는 좀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 그렇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 생각은 어차피 제 방송을 많이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만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로 고분양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7, 8이 거의 한 8억대 후반이고요. 84가 9억 중반에서 10억 그 다음에 112 타입이 12억에서 14억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아파트라고 하면 한강 조망도 그렇고 뭐 제가 생각했을 때 분양을 받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 고분양가 물론 10% 들어가고 중도금 40% 그다음에 잔금 60%인데 덕은지구의 미래가치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정말 시행사에서나 건설사에서 분양가를 갖다 정말 높이 책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강 조망을 갖다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이 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두 번째는 투룸의 한계, 바닥 난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소형 원룸 같은 경우는 바닥 난방이 되는데 이상하게 왜 여기가 덕은도시개발구역 여기 지정될 때부터 일단 바닥 난방이 안 되는 걸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3룸으로 만약에 했다고 하면 좋다. 그래도 분양을 좀 받아라고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원룸과 투룸은 희소성이라든지 이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상승폭도 3룸에 비해 가지고 적다. 그래서 저는 이편안이라든지 그래서 원흥역 푸르지오라든지 3룸과 2룸의 이런 가격, 힐스테이트 삼성역이라든지 이거 비교를 했을 때 또 나머지 광교라든지 뭐 위례에 있는 아파트를 비교를 했을 때 2룸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는 3룸을 왜 안 했는지 참 그게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이유는 그렇다. 그러니까 분양을 받는데 저는 반대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세대수. 이게 무슨 뭐 세대수가 뭐 100세대든 뭐 1000세대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뭐가 차이가 나냐. 그렇지만 저는 세대수는 기본적으로 500세대는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8, 9블록은 좀 세대수가 좀 많은데 10블록 같은 경우는 100세대 미만이다 보니까 전매가 되는 건 가능한데 다 같이 이제 들어왔을 때 뭐 관리비 문제라든지 뭐 주차 문제라든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조금 그렇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한강 조망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8, 9블록이라든지 10블록의 일부 세대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층에서는 또 한강 조망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기본적으로 한 15층 이상이 돼야지만 또 한강 조망이 프리미엄이 또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
대중교통이 좀 미흡할 것 같고요. 먼저 홍대선이 추진되겠지만 지하철 개통까지는 최소 8년.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 2022년이니까 2030년이라고 하면 한 5년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2025년 상반기에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덕은지구가 많은 것들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좋아지겠지만 그리고 덕은역이 들어오는 지역도 지금 여기 센트럴 에일리네트 센트럴이 있는 위치하고는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강 조망만 가지고 덕은 에일리네트 센트럴을 투자를 해서 3년간 내가 이걸 가져가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감자 스마일이 원래 안 좋은 이야기들을 방송에서 안 하는데 저에게 너무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이거를 제가 소개를 하면 소개비를 받습니다. MGM이라고. 그런데 저는 제가 방송을 갖다가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아닌 거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갖다 방송에다 이야기를 드리기보다는 아예 방송에다가 이야기를 안 드렸거든요. 그런데 또 저의 또 애청자분들이 너무 많이 또 저에게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로 이거 분양 받아도 나쁘지 않겠냐, 당첨되면 프리미엄이 좀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늘 짤막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10분을 안 넘어가게 하려고 방송 시간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준비를 갖다 엄청 많이 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가 분양가 가격을 한번 보세요. 지금 몇 블럭인지 한번 봐야 되는데 89블럭입니다. 89블럭의 분양가를 보시게 되면 어차피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 보세요. 7, 8타입이 지금 8억대에서 9억입니다. 그리고 84 타입은 8억 8천에서부터 저층 기준으로 9억 5천입니다. 그 다음에 112 타입은 제가 정말 놀랐어요. 12억부터 14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난 다음에 물론 계약금 10%만 들어가니까 계약금 10%더 8,300 뭐 1억인데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돈이 많으신 분들이 제 방송을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돈이 없고 종잣돈 한 1억 남짓 모아가지고 여기에 투자해서 입주 때 조금이라도 오르기를 갖다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물론 오르지 않을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데 2025년에 또 덕은지구가 어떻게 또 변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차라리 이 금액이면 한강 조망이 안 나오더라도 삼성벨트의 아파트를 차라리 분양을 받는 게 아니라 사시는 게 더 좋다. 왜냐하면 덕은지구의 아파트가 분양가를 아시겠지만 리버파크 자이라든지 거기만 9억이 넘었고 나머지는 다 5억 선에서 분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억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완판이 되니까 또 옆에 GL 메트로시티 거기도 완판이 되다 보니까 동서에서 IS 동서에서 이렇게 정말 엄청난 분양가로 지금 고분양가로 지금 분양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또 10블럭 같은 경우도 보면 10블럭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기가 3룸으로 정말 3룸으로 했다고 하면 저는 그래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하고 청약 당첨돼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제가 이 7, 8타입은 투룸을 했다라는 걸 이해를 해요. 그냥 그런데 왜 84라든지 84타입 보세요. 여기도 투룸이에요. 거실만 엄청 크게 빼고 안방하고 이렇게 정말 왜 이렇게까지 뺐을까? 정말 좀 의구심이 나는데 물론 이유가 있었겠지만 한강 조망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3룸으로 안 만들면서 이렇게 고분양가를 했다는 게 이게 또 112타입이거든요. 이게 아무리 방을 갖다 크게 뺐다고 하더라도 이 가벽을 쳐가지고 3룸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힐스테이트도 운정도 그렇고 푸르지오 파크라인도 그렇고 뭐 엘로이도 그렇고 청라에 있는 아파트에 3룸 차라리 입주 때 피를 주고 조금 사는 게 더 낫지 한강 조망 때문에 DMC 엘리넷들 투룸을 12억, 14억, 10억을 가지고 분양을 받으셔갖고 2025년에 입주 때 여기에 전세를 갖다가 놓는다고 하더라도 전세 얼마에 놓을까요? 전세 만약에 여기 7억, 8억에 놓을 수 있을까요? 대중교통 없는데? 그래서 저는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이 저에게 너무 많이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여기 덕은 IS 동서가 뭐 미워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제 방송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IS 동서 관련해가지고 박준식 기자님께서 4월 분양 나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110 미만의 오피스텔의 틈비상부로 주목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0 미만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가 싸야지 뭐 전매가 되지 분양가 이렇게 비싼데 한강 조망 하나만으로 투룸인데 바닥 난방도 안 되고 층고도 좀 낮고 주차 대수도 넉넉하지 않은데 과연 그리고 여기가 그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에 같이 옆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이제 혹시라도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그 IS 동서에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갖다 염두에 두고 나는 이제 직주 근접해야 되겠다. 옆에 이제 사무실을 겸해가지고 오피스텔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뭐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이런 거를 10억 넘어가는 14억 되는 것들을 분양을 받을까? 저는 물음표를 남기고요. 감사 스마일이 이거 제목을 어떻게 달까? 덕은 DMC 엘리넷들 센터를 분양 받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덕은 DMC 엘리넷들 분양 받을까? 이렇게 제목을 할까? 참 고민인데 덕은 지구가 나쁘진 않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이런 생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천 대장 신도시에서 덕은역으로 거쳐가지고 2호선 홍대 입구를 연결하는 대전 홍대선이 예정되어 있어요. 근데 덕은역을 만약에 어디에 한다고 하더라도 DMC 에일넷 센터럴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참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고분양가를 했는지 아무튼 뭐 이렇게 고분양가를 하더라도 완판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그런 자신감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스마일 TV 애청하시는 분들만큼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청약을 아예 청약 넣어가지고 한강 조망 당첨됐다고 해가지고 또 할 것 같으니까 아예 청약조차 시도를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10블럭 전매된다고 해가지고 전매 안 되면 또 낭패를 보시니까 차라리 상능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앞으로 이쪽 있는 아파트들 또 내년에 민간 분양 하는 세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노려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10분에 안 넘어갈 수 있도록 이야기하려고 최대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끝으로 좀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감사 스마일은 IS 동서 덕은 DMC 에일넷 센터를 분양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화내거나 뭐 그런 거 없깁니다. 아무튼 저는 이 5가지 이유로 고분양가 투룸에 1개 바닥나면 안 된다. 세대수는 정말 저는 세대수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 500세대 이상으로 가는 게 추천드리고요. 한강조망 프리미엄도 전 세대가 되는 게 아니다. 일부 세대만 되고 대중교통 미흡하면서 최소한 지하철 개통까지는 지금 8년인데 최소 10년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 때부터 그런 것들 불편함이라든지 만약에 내가 한강조망을 갖다가 누리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직접 산다. 안 올라도 상관없고 자산이 100억대 이상 되신 분들은 그냥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자산이 없고 내가 가진 게 없다고 하면 신중하게 결정하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반가운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계속 까먹어요. 그 원흥역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흥역 보시면 원흥역 부지에 여기 성수동으로 가버렸네. 죄송합니다. 그 원흥역에 보면 원흥초등학교가 개교를 해갖고 있는데요. 원흥중학교가 조건부로 지금 들어오는 걸로 지금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원흥초등학교는 지금 개교를 해서 다니고 있고요. 원흥중학교가 고양 과화지 박물관 맞은편에 있거든요. 조건부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축중학교도 과밀, 신원중학교도 과밀, 이렇게 중학교가 엄청 과밀이 돼 있는데 빠르면 뭐 내년에 착공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러면 내후년에 개교가 되겠죠. 그래서 원흥중학교가 개교를 앞두고 있다, 결정이 됐다라는 말씀을 반가운 소식을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양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 저는 관심을 많은 분들이 갖기 전에 늦어도 올 하반기 전에 내 집 마련을 꼭 고양시에서 삼성벨트에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좀 팁을 하나 드리면 그거는 제가 다음번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